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조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양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양함수보다 음함수의 미분법이 학생들이 적응하기 힘들고 낯설어해서 앞에 있는 양함수보다 많은 예를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예들은 교과서보다 훨씬 쉬운 것부터 다소 복잡한 것까지 해보았는데 이계도 함수의 음함수법도 오늘 마저 하고 그리고서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으로 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음함수의 미분법에 이계도 함수, 즉 고계도 함수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쉬운 이계도 함수로 음함수로 갔는데요. 일계도 함수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일계도 함수는 바로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지난번 제곱형에 비해서 4제곱형을 그대로 방식이 똑같아서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는 단계에서 어떤 논리가 들어가느냐면 얘를 2번 미분한다 라는 얘기는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해야 되는 것으로서 한 번 미분한 이미 결과 얘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딱 보니 지난번에도 있지만 여기 있는 y는 음함수로서 x에 대한 식으로 봐야 돼서 독립변수 xy가 아니므로 얘는 x에 대한 식으로서 분수함수의 미분법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미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수미분법을 해주면 분수미분법이니까 y 세제곱의 제곱 앞에 전체 마이너스가 있고요. x미분해서 그다음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 쓰고 분모 미분해서 미분할 때 음함수 미분법인 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y' 아까 얘기한 일계도 함수의 그 y'으로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 조금 계산 지워주면 여기는 1제곱이 되는데 그래도 번분수니까 y 분모 있는 거를 밑으로 전체 내리면 y 7제곱으로 내려갈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분모 y로 통분한 거니까 앞에 있는 저기 있는 거는 y 4제곱이 되겠죠. 4제곱이 되겠고 뒤에는 x의 6제곱인데 그거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x의 6제곱이 되겠죠. x의 6제곱. 그리고 여기 앞에 있던 전체 마이너스는 그대로 무시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 있는 x, y들은 다 저 처음에 주어진 저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상태로 공통인수를 조금 정리해서 주면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으로 묶인 게 누가 봐도 이 만족하는 xy이기 때문에 16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y 7제곱에 48x제곱. 그래서
이계도함수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계도함수 미분법처럼 걔를 한 번 더 미분하되 그 일계도함수 얘를 다시 이렇게 xy로 표현된 이 부분을 다시 이 y를 독립변수가 아닌 x와 관련된 식으로, 즉 x와 x에 대한 식, 분수식의 미분법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계산도 중요하지만 참조 그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조 그림 59번을 보시면 얘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가 되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미분식으로 분석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음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요점했을 때는 수직 접선을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3포인트 같은 경우 살짝만 대입해도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평평해지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소수 몇 분의 몇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기서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미분 갖다가 저런 그래프가 유추가 될까? 근데 세밀하게 마이너스 몇 가지 다 대입을 못 하시더라도 적정한 하나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비교해 보시면 요 마이너스 2일 때 그 수직 접선에서 갑자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런 패턴으로 넘어가시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미분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그림이 된다기보다 그냥 거의 결과 그림처럼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 이렇게 했었었죠. 반지름이 a인 원, 그럼 반지름이 2인 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반지름이 2인 원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에서 굉장히 많이 팽창되어 있는, 즉 굉장히 비대해지고 뚱뚱해진 상태의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펫서클이라고도 합니다. 뚱뚱해졌고 비대해졌다 해서 펫서클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제곱에서 4제곱일 때 저렇게 돼? 그럼 아마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 어딘가는 세제곱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제곱이 원이었다면 4제곱의 원보다는 조금 덜 뚱뚱한, 그래서 이게 2제곱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의 제곱이었다면 얘는 요거는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제곱이 되는 그런 상태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제곱과 세제곱과 4제곱을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2제곱하고 세제곱하고 4제곱만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또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얘를 조금 더 일반화시킨 x의 n제곱 플러스 y의 n제곱은 예를 들어서 꼭 지금 샘플로 2를 비교했지만요, a의 n제곱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a인 그런 원을 기준으로 이 n이 2보다 클 때 2, 3, 4에서 더 커지면 더 비대해지고 더 뚱뚱해져서 n이 커질수록 비대해지다가 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마치 사각형 모양처럼 되겠죠. 그래서 얘의 n제곱 패턴에 대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봤다면 반대로 연습 문제 x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y의 3분의 2제곱분의 1인가요? 얘를 갖다가 음함수이니까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한번 하게 시켰는데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장에서 미분을 단순히 계산해서 답을 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그래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음함수 미분법으로 해서 아까 이쪽에 펫서클처럼 저렇게 비대해지거나 가파르다 평평해지는구나 그런 분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방법은 비슷한 방법이라 또 사실은 얘는 뒤에서요 우리 교과서 잠시 참조 그림 보시겠습니다. 뒤에서 7장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성방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는 얘를 지금 여기 세타 보이시겠지만 지금처럼 x, y가 아니라 어떤 공동변수 세타 매개변수로 쟤를 표현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내용 이어지는 게 이제 매개변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저 성방형까지 매개변수 들어가서는 못하지만 어쨌든 5장에 가면 저기에 있는 저 그림처럼 저런 그림이 얘 그림은 결론은 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 그림이 그렇게 되는구나 분석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이제 그림 패턴은 알려주고 싶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미분하진 않았는데요. 그럼 아까 그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곱을 원을 기준으로 얘 숫자가 커지면 비대해지는 원이었다면 얘는 지금 3분의 2제곱 같은 경우는 1제곱보다 작은 상태거든요. 작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원에 비해서 좀 더 수축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로 가죠. 그러면 교과서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습 문제에 제가 알기로 루트 x, 루트 y는 1 요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물론 연습 문제에서는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 차원에서 계산하라고 했지만 얘 또한 그래프로 분석을 하면 물론 얘 같은 경우 x나 y가 양의 방향만 있지만 양의 방향을 하면 3분의 2제곱보다 얘 같은 경우 지금 각각이 2분의 1제곱이로서 3분의 2보다 2분의 1이 더 작아지면 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기 나머지 얘처럼 음의 구간들 이런 걸 다 확인하려면 얘네들을 뭐 절대값을 씌워주든 뭐 구간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그림을 그리면 얘보다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수축된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1보다 큰 거 기준으로 2, 3, 4 커질 때 펫 서클이 됐다면 얘가 x의 제곱보다 더 작아서 3분의 2제곱, 2분의 1제곱 더 작아서 3분의 2분의 1보다 더 작아서 4분의 1, 3분의 1 막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점점점 수축돼서 다 똑같이 하나 더 써볼까요?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수축돼서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달라붙 거의 축에 제가 너무 축에 거의 다다르는 이런 상태 거의 축이 되겠죠? 이렇게 축. 이런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n이 뭐로 갈 경우에 무한대로 갈 경우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갔다는 건 여기 있는 얘가 아주 작은 수로 갔을 경우는 저렇게 달라붙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은 기준이 아까 원을 기준으로 제곱부터 했다면 3분의 2제곱이 제일 큰 게 아니라 얘는 얘보다 조금 더 큰 거 다른 거부터 하나 시작할까요? 1제곱 그러면 1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서서히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던 게 1보다 작으면 안으로 서서히 수축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보다 커지면 아까 원이 2제곱이었지만 1과 여기 1차와 그 다음에 x 2차 사이에도 예를 들어서 3분의 5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x의 뭐 3분의 5제곱, y의 3분의 5제곱은 1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자주 보는 함수들은 아니지만 얘 또한 이 1과 2의 사이에 있는 이런 상태의 원, 즉 원래 그 중분원보다 더 사이에 있는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 그래프를 다 확인해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모양인데도 수학적으로 제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을 안 했다면 지금 원과 같이 얘네들을 하면서 전체 그림 패턴을 한번 보시고요. 얘는 얘처럼 이렇게 미분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XY 쪽보다 매개방정식이나 저 뒤에 있는
사관형에서 어떤 매개 변수로 접근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림 분석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 예를 하나 해보았고요. 이계도 함수가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예제 하나 갖다가 좀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제를 한 개 정도만 더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음함수를 이계도 함수까지 구하는 문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1계도 함수까지는 좀 익숙해서 쉽게 구하는데 2계도 함수를 구할 때 아까 문제처럼 하면 y 2계도 함수는 한 번 미분한 얘를 더 미분하는 것으로서 얘를 미분해야 될 것이고 구조가 음함수지만 분수 상태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 y''은 아까 1개 미분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 전체 분모에 y가 있는 거를 번분수 처리를 해서 분모 전체 분모에 y 세제곱으로 내리고 얘는 2x y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얘네들 이렇게 분수를 갈라도 되고 여기에서 계산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는 사실은 팩서클을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계도 함수 과정이 조금 더 복잡했는데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음함수도 이계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얘는 참고적으로 타원곡선이라고 요즘 암호 쪽, 컴퓨터 암호 쪽에서 많이 뜨는 그 타원곡선 유형인데 그림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오메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런 패턴을 갖는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제가 그림을 지금 참조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은 이런 패턴이고 이런 데서 타원곡선에서 근데 선생님 지금 분명히 뭐 암호 쪽에 쓰이는 건 도대체 지금 타원곡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타원과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흔히들 요즘 암호 쪽에서 타원곡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함수를 그 타원곡선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면 타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상한 모양들이 많습니다. 얘 말고도 타원곡선 함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근데 타원도 아닌데 왜 타원곡선이라고 했냐면 타원의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식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이름을 타원곡선이라고 했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타원 모양이 유지되는 그런 곡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타원곡선이 뜨길래 타원곡선 유형 중에서 좀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면서 이계도 구해볼 겸해서 그 타원곡선 패턴을 한번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함수에서 고계도 함수의 미분법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2개까지밖에 안 했지만 그 다음 3개, 4개 패턴은 비슷하니까 방식은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음함수에서도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지면 늘 그러하듯이 로그를 취해서 지수나 그 다음에 밑을 분리하는 기법으로 가는 그런 예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제를 또 하나 접근해서 해보면요. 아까 sin x의 불편한 파이 제곱 유형을 한번 해봤다면요. 이번에는 x제곱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하려면 얘를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파이는 유리수라서 어떻게 기본 공식에다가 뭐 합성 공식을 써서 했다면 얘는 x의 x, 즉 쟤보다 조금 더 식을 더 단순하게 한다면 x의 x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sin x를 또 좀 더 간단하게 줄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x의 x제곱 유형, 학생들이 특히 차라리 sin x도 아니고 특히 x의 x제곱을 쉽게 낸다고 얘보다 더 쉽게 내려고 가끔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x의 n제곱 미분 이걸 용감하게 여기다 적용하는 학생이거나 혹은 a의 x제곱 요걸 적용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얘처럼 타입이 얘는 미슨 변수인데 지수가 고정이거나 얘처럼 지수는 변수인데 미시 고정인 때 얘 공식들을 쓰는 거지 얘는 지금 상황이 밑과 지수가 서로 둘 다 같이 변수, 같이 변하는 거라 이쪽 패턴에도 아직 사실은 우리가 이 공식은 알지만 교과 과정상 아직은 나가지 않아서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다 아시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이쪽이나 이쪽 어느 쪽에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일 때는 이쪽으로도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도 가면 안 되고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놓고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을 좀 어떻게 분리시키는 기법을 써야 될 것이고 얘네들을 좀 분리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지수의 밑과 지수를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그를 취하는 방법이라 주어진 식에 로그를 취하는데 내가 이거 분리하려고 막 로그를 취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원래 주어진 식이 x면 x, u면 u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하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큰 논리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지금 그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과 지수가 둘 다 같이 움직임으로 양변에 똑같이 저 밑과 지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이 상태는 양함수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바뀌는 순간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음함수처럼 보여지죠. 이제 원래는 음함수가 아니었는데 음함수가 돼 보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로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여기 음함수 미분법을 쓰면 지난번 ln을 사실 안 했다고는 했지만 간단하게 미분 확인해서 x 버전으로 해드려야 되나요?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라고 그때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y 변수에 적용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y로 미분이 아니라 y 변수로 미분이 아니라 x 변수의 미분이므로 시작은 양변을 똑같이 x로 미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함수 미분법 써서 현재 직접 x로 미분할 수 없으므로 y로 미분을 하고 그 y를 x로 미분 그 다음 여기에서 x로 미분은 x로 미분인데 좀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 x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빼서 곱하기 미분을 쓸 거예요. 그래서 dx d에 x 곱하기 ln sin x 곱의 미분을 쓰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 했듯이 y분의 1이고 얘는 dx, dy 곱의 미분 쓰면 첫 번째 x 미분 그 다음에 x 미분은 1이니까 그대로 빠져서 ln만 남고요. 앞에 있는 x는 가만히 놔두고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얘 미분하려니까 조금 복잡한 치환이 된 상태의 음함수 미분법을 또 한 번 여기서 적용해야 되죠. 아니죠. 연쇄법칙 적용해야 되네요. 음함수까지 가지 않고 연쇄법칙 적용해야죠. 그럼 연쇄법칙 적용하다 보면 첫 번째 얘를 치환된 u로 놓고 미분하면 u분의 1인데 그 u 자리에 나중에 다시 원래의 변수 x 변수로 환원할 거니까 u분의 1. 그 다음 얘가 단순 x가 아니라 치환된 u였으므로 그 u를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얘, 즉 좀 너무 식이 길으니까 주긴 기호 프라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y분의 1을 옮겨서 물어본 건 y 프라임만 물었으니까 y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품 정리하면 얘는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거에 사인 x분의 사인 b분인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코트로 정리되고 여기에 있는 y는 원래식 이 y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은 사인 x의 x 그 다음에 ln 사인 x 플러스 x의 코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에서 이렇게 지수를 분리해서 노구를 취한 다음에 거기서 연쇄법칙을 쓰는 음함수의 미분법 방법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유형으로 반대로 해볼 수도 있죠. x의 sin x는 이라는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a 미분은 한번 여러분이 일부 학생들 벌써 자꾸 숙제 얘기하시는데 교과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음함수의 그 미분법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보다 처음 시작은 쉽게 접근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유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를 많이 풀었고요. 그래서 교과서 예제는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셀프 학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예제 1번부터 6번 중에서 5번 예제 같은 경우는 굳이 문제를 푸시지 마시고 지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xn제곱의 미분 공식은 n 곱하기 x의 n-1이다를 미리 처음에 양의정수, 음의정수, 유리수 다 확대돼서 나중에 실수까지 간다고 하는 그 공식 중에 하나로서 그거는 그냥 공대 학생들이니까 공식으로 받아들이시고요. 5번 뺀 1번에서부터 6번 나머지 계산 문제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자연스럽게 dx, dy로 쓸 때도 있고 좀 익숙하다 싶으면 음함수지만 프라임 기호를 썼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프라임 기호보다는 이 dx, dy 기호로 쓰시는 게 참고적으로 개념 잡는 데 쉬우니까 처음에 이렇게 dx, dy 쪽으로 계산을 해보시다가 익숙하시면 개념이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오신 다음에는 주진기호, 프라임기호를 사용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제를 풀기는 그렇고 요거 사인 쪽에서 조금 하나 그 그림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합성이 뭐 이렇게까지 사인하고 x가 저렇게 될 일이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함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파나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음성 합성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본적인 자주 여기처럼 그냥 x도 아니고 상수들 얼마든지 조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에서도 상수가 가장 간단한 유형 대표적으로 자주 나와서 제가
여러분이 조금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한번 얘를 미분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 우리가 지금 미분하는 건 접선의 어떤 기울기로 그래프 패턴을 분석하는 중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제가 문제를 하나 했고요. 참고적으로 제 그림 하나, 결과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를 좀 지워야 되겠네요. 지저분해서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이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운 우리가 뭐 조금 쟤보다 얘가 더 쉽다면 쉽고 어떤 사람은 얘가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이런 뭐 함수들 미분해 봐서 얘 그래프 패턴이 저렇게 되겠구나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지금 음함수의 미분법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2장의 7절 4개의 변수 곡선의 접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12페이지 다 피셨습니까? 매개변수 곡선의 접선이라고 나왔는데요. 매개변수는 매개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즉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표현 방법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면 익숙한 함수가 y는 fx 뭐 이런 표현들이 익숙한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음함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물론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함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매개변수는 어떤 거냐면 x는 ft, y는 gt처럼 공동 매개변수 t로 각각 x와 y를 각각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렇게 양함수든 음함수든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x 자신은 y 자신은 이렇게 각각을 병렬식으로 표현을 해주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개의 관계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렇게 주어지면 이 xy 관계 서로 상호관계는 뭘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궁금할 때가.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매개방정식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매개방정식 다 대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매개방정식 중에 가장 쉬운 매개방정식 지난 시간에 사인, 코사인 많이 했는데요. 일은 조금 너무 심하고 상수 A로 할까요? A 코사인 뭐 T로 해도 되고 세타로 해도 되고 T Y는 A 사인 T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씩 이렇게 X, Y로 잡았다면 X는 이렇다, Y는 이렇다에 아직은 매개방정식 표현이라고는 하나 우리는 얘네들의 상호관계가 여전히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이 XY 연결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공동변수 T, 즉 매개변수 T를 같은 T를 묶어서 XY 관계를 찾으면 되는데요. 다항식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함수로 했을 때 그 삼각함수 지금 같은 경우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다.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 쟤네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해서 가장 간단한 사인과 코사인의 공식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사인과 코사인 중에 가장 간단한 공식 우리가 처음 배웠던 쟤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식이 이거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1인데 여기서 코사인을 x로 표현하면 a분의 x 사인은 a분의 y 그래서 얘를 xy를 관계를 찾아보니 어떤 관계냐면 반지름이 a인 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얼떨결에 하나 예를 푸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매개방정식이 이런 원이 된다는 건 거의 공대 학생들한테는 거의 공식급입니다. 준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원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지만 뭔가 문제풀이 상황에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면 도중에 매개방정식을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바꾸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처음엔 이렇게 주어졌지만 문제 푸는 도중에 풀이 과정 중에 이렇게 음함수로 바꿔야 되는 것도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거지 친절하게 지금 함수 타입을 바꿔야 되니까 너는 음함수는 원은 이거야 매개방정식은 이거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원 정도는 이렇다라는 거를 매개방정식 이렇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럼 지금 원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상수가 같을 때도 있지만 통일감 있게 같을 수도 있지만 상수가 이렇게 B로 바뀔 수도 있죠. 같은 상수가 꼭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얘도 둘 다 t로 표현돼 있고 그 t로 묶어서 xy 관계가 궁금해서 알고 싶다. 그럼 그 t가 코사인 사인으로 연결됐으니까 여기도 논리가 똑같아서 얘는 이번에 이 자리에 a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b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무슨 방정식이 되냐면 타원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 방정식의 매개 방정식 타입이다. 물론 지금 아까도 사인, 코사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로 역할이 바뀌거나 상수가 바뀌어도 여전히 타원 혹은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원과 타원 대표적인 그 매개방정식을 했다면 여러분이 쌍곡선도 잘 아실 거고 코사인 사인 말고 이번에 그러면은 x를 예를 들어서 a 시컨트 t다. y는 b 탄젠트 t다. 이렇게 두 개를 상수도 바꿨지만 함수도 바꿔서 시컨트와 탄젠트로 유형이 바뀌어져 있을 때는 역시 이 매개방정식에서 아직은 우리가 각각으로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저 xy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 공동매개 변수 t를 묶으려면 t에 연결된 시컨트 함수와 t에 연결된 탄젠트 함수에 서로 어떤 관계식 중에 가장 간단한 거를 떠올려야 되는데요. 탄젠트하고 시컨트를 연결하면 시컨트 쪽을 쓸까요? x가 더 먼저 오게 그러면 시컨트 제곱 t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t는 1이다 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시컨트를 x식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t를 y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주면 얘가 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쌍곡선이 나오죠. 그럼 아까 제가 여기에서 원이든 타원이든 사인과 코사인 바꿔도 타원과 쌍곡선이 된다고 했듯이 얘도 그럼 하나 바꿔서 x는 a 탄젠트 t 그 다음에 y는 이번에 b 시컨트 t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면 기본 논리는 똑같으니까 시컨트는 그러면 이번에 b분의 y가 될 것이고요. 탄젠트는 a분의 x의 제곱이 돼서 이 또한 쌍곡선이고 여기 대칭축이 달라지는 그런 쌍곡선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뿐만 아니라 역할을 바꿨을 때 둘 다 쌍곡선인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드린 이 대표적인 이 매개방정식은 거의 준공식급에 해당하고요. 어차피 매개방정식 처음 이렇게 기본 유형을 할 때 공대학생이 또 꼭 알아야 될 필수 매개방정식 유형이 있는데요. 거꾸로 y는 fx라는 양함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 타입을 자유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 풀 때 이 양함수를 필요에 의해서 매개방정식으로 이제 바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개방정식이 어려워서 매개방정식을 양함수로 바꾸는 방법들을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양함수로 주어진 걸 거꾸로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x를 t로 잡으면 y는 ft라고 해서 둘 다 t로 표현됐지만 가장 쉽게 공동 매개 변수로
이용된 매개방정식 표현이고 공식에서 자주 활용되고 자주 쓰이므로 얘 또한 거의 준 공식급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처음이라 얘 유형 말고도 x는 g, y 유형도 있어요. 이런 함수. 얘 또한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4장 지나서 5장 지나가면 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꼭 5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기본 어떤 패턴이니까 여기서 한번 매개방정식 처음 패턴 잡을 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번에는 이 종속변수 y를 갖다가 매개변수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x는 gt.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걸 뭔가 매개방정식으로 바꾼다. 얘 또한 뒤에서 거의 공식급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써놓은 이 매개방정식들은 사실은 공식이라고 뭐 무슨 성질 정도지 공식은 아니지만 공대 학생들한테 이 차지하는 식은 거의 준공식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세미공식처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방정식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매개방정식에 대해서 공부 충분히 했고 매개방정식이 뭔지는 공부가 됐다면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으로 넘어가겠고요. 조금 여기 이 시점에서 미분하기 전에 과한 얘기일 수는 있으나 이 매개방정식은 저 뒤에 수학2에 가면 벡터 함수에서 내용하고 연결이 되므로 특히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미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미분. 그러면 늘 그러하듯이 얘 관계를 찾는 거는 둘째치고 저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진 상태의 저 y를 x로 미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각의 t로 된 걸 어떻게 x로 미분하겠어? xy 관계를 먼저 찾아서 1번 우리는 y는 fx라는 양함수든 음함수로 xy 관계를 찾은 다음 2번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주어진 공식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이 관계 아직 모르지만 막바로 공동변수 t 상태에서 y를 x로 미분하는 그런 공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공식도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얘로 가진 않았지만 그 y를 x로 미분할 때는 y를 각각 주어진 변수 t변수와 x는 x도로 주어진 변수 t변수로 미분해서 나눈다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공식 증명 논리가 앞에서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이 살짝 들어가지만 증명 과정은 생략하고 계산으로 결과만 공식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제 1번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교과서 예제 1번에 이렇게 주고요. 코사인 t라고 주고 A번에서는 얘를 직교방정식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즉 둘 다 매개방정식으로 준 거를 직교방정식, 즉 XY 관계를 찾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주고 상수가 같으면 원이지만 상수가 다르면 타원이 됐죠.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A, B에서 해봤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 얘는 분명히 타원이 될 거고요. 교과서에 풀이는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목표인 y를 지금 x로 미분한 거를 바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교로 가지 않고 우리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상태로 놓고 직접 y를 x로 미분하려면 이 공식에 의하면 x는 x대로 미분, y는 y대로의 미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y는 y대로 t로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에
사인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x대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의 코사인 t가 돼서 dy dx는 이렇게 되다 보니 탄젠트 t까지 되겠죠. 그래서 예제 1번을 매개방정식 상태에서 직접 미분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2번은요. 아까 예제 1번하고 비교했을 때 사인 코사인이 바뀌었고 상수도 바뀌었지만 그럼 얘도 여전히 타원인 건 아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계도함수 미분법을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양함수로 타원으로 바꿔서 할 생각이 없고 배운 방법처럼 매개방정식 기법으로 매개방정식 상태에서 이 미분법을 쓸 거고요. 그러면 아까 1개는 좀 해봤으니까 중간 과정을 좀 줄인 버전으로 계산을 해주면 얘는 y는 y대로 t로 미분한 걸 분자에 써야 되니까 3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분자는 사인을 미분한 거를, 자, 여기 있는 x를 그 t에 대해서 미분한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 코트 t가 1개 미분인 게 나왔죠. 우리는 1개 미분을 요구한 게 아니라 2개 미분. 2번 미분한 거라는 건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해야 돼서 한 번 미분한 얘. 그럼 여기에서 미분할 때 바로 여러분한테 이게 미분 교과서에서 설명이 계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논리 한번 들어가고 계산을 할까요? 그럼 여기는 이 한 번 미분한 걸 또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지만 현재 y 미분 상태 1개 미분은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어떤 상태냐면 t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를 x로 미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구조는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 y를 x로 미분할 때 x는 x대로 t, y는 y대로 t가 돼서 아까 저쪽에서 했듯이 y는 y대로 t로 미분하고 x는 x대로 t로 미분해야 된다는 그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을 쓰듯이 여기에서 다시 구조가 얘는 얘대로 t식이고 이쪽 얘 x도 여전히 t식, 각각이 t에 대한 매개방정식 상태에서의 미분법을 써야 돼서 여기에서 y'을 직접 x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 매개변수 t, x는 x대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매개방정식 구조를 갖기 때문이죠. 그러면 y' 아까 계산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3에 x를 t로 미분해 놓은 거는 아까 여기 있는 얘죠. 마이너스 2 사인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나로 사인 t 역수니까 코시컨트로 바꿔서 세제곱 t로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교과서 예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매개방정식이 사인, 코사인 여러분이 애운 꼭 타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한두 개 더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그 기본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인인데
sin t, sin 2t 뭐 이런 매개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참고적으로 대각 공식을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물론 얘도 사실은 조금 전에 배웠던 매개방정식 미분법으로 계산하면 미분하실 수 있는데요. 얘는 그 미분법을 계산하려고 갖고 온 얘라기보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여기에는 XY 관계 매개방정식이지만 쟤는 네온 패턴이 아니니까 어떤 상태일까 하고 연결을 굳이 해본다면 얘가 x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럼 코사인 t도 뭔가 저기 있는 사인 t를 이용해서 x로 표현하고 싶다면 코사인 t를 사인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표현이 되므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y를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그 공동매개 변수 t를 없애서 직교방정식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다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가장 간단한 공식인 그 제곱의 합은 1이다를 썼다면 지금처럼 같이 사인이 나와서 저 공동식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사인 t 하나로 표현해서 바꾸다 보니까 직교방정식이 얘가 됐고요. 바꿔보니까 이 그림이 어떤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얘 양변에 익숙하도록 제곱을 시켜주면 이게 될 거고 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아까 얘가 아마 앞에서 지난 시간에 상수 4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양이 무한대 모양 마치 이런 모양 정확하게는 이렇게 완전 무한대라기보다 약간은 이렇게 이러한 연주형 모양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하고 넘어왔던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함수를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된 거고 그 매개방정식을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주형 이렇게 된 거를 세워진 팔 모양을 그때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걔는 그러면 x와 여기서 y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x의 4제곱에 예를 들어서 뭐 꼭 상수 4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y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상수 4가 없는 상태의 그림을 아마 제가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8이라고 하긴 조금 어설픈 8 이런 모양의 그림, 연주형을 세워진 그런 모양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그 매개 방정식의 이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참조 그림 61로 제가 지금 패턴을 분석해 놓은 거를 한번 보시면 요거를 지금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근데 아까 되겠지만 조금 더 뚱뚱한 상태로 그리고 얘는 지금 사인 3t까지 같이 분석하면 힘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비슷한 유형이지만 꼭 사인 t, 2t만 있는 게 아니라 2t와 3t가 조합될 수도 있고 걔네들을 분석하면 결과 그림은 이렇게 되지만 분석은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인 t, 코사인 조합뿐만 아니라 사인 t와 뭐 사인 2t, 사인 2t와 사인 3t 너무 좀 낯설 수가 있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x와 y를 sin t, 코사인 t 이렇게 단순한 거에서 상수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그냥 1 하나가 더해질 때 이 1은 이제 코사인 함수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 1을 더해지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얘를 분석하면 똑같은 논리로 분석하면 얘를 이렇게 옮겨서 x-1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x 뭐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이 1,0으로 바뀐 이제 그 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 t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회전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냐면 도너스 모양
여러분이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도너스 모양. 도너스 모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다. 머릿속에 선생님 도저히 도너스 모양이 안 떠오르는데요 라고 하면 얘를 1이 아니라 2로 수정하면 얘가 2로 갔을 때 이걸 Y축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시키면 일명 도너스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아직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자세히 안 들어가고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 매개방정식 차원에서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단순하게 숫자 조절만 했는데 라고 해서 연결된 공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도너스 모양이라 했지 토러스라고 해서 뒤에서 한번 언급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상수 1만 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인에다가 그냥 단순 변수 t 하나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슨 상태의 방정식이 되냐면 아시겠지만 사이클로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본 패턴이라고 아까 사인, 코사인, 상수배, 시컨트, 탄젠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매개 방정식에 같은 사인들이 혹은 코사인이든 뭐든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가지 쪽을 안 했지만 이거 분석 때문에 상수 2배 했지만 이쪽에도 얼마든지 상수가 바뀌어도 되고 이쪽에 이렇게 t가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t가 들어가면 사이클로드 모양이 된다는 이런 모양까지 좀 자주 나오는 유형에 대한 매개 방정식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개 방정식의 다양한 유형까지 확인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숙제 간간히 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셀프 학습으로 남겨놓은 숙제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